유럽 대륙의 심장부, 그 지정학적 요충지로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체코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라는 다소 작은 영토의 국가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귀하가 수조 원 규모의 자본을 집행하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라면 인프라가 전무한 이 불모지에 기업의 명운을 건 투자를 단행하시겠습니까? 통상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일 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30년 전 서구 경제학계는 이곳을 투자의 무덤이라 칭하며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국가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제조산업의 거점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분석도 외면했고 깐깐한 일본의 현장 실사단조차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철수를 결정했던 이 버려진 땅에서 과연 어떤 산업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저평가된 국가의 펀더멘털을 송두리째 뒤바꾼 주역은 서구 열강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력이었습니다. 오늘 경제분석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자본이 외면했던 슬로바키아에 한국이 단돈 1조 원을 투입하여 어떻게 유럽 내 리틀 코리아라는 생산 기지를 구축했는지 그 극적인 턴어라운드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청취하신다면 세계 경제계가 한국 기업의 과감한 투자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와 현재 유럽의 중심부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생존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 명확히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계를 1993년으로 되돌려 그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독립 초기 상황은 국가부도 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연방국가였으나 1993년에 분리 독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벨벳 이혼이라 명명합니다. 무력 충돌 없이 벨벳처럼 부드럽게 합의된 결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표면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이 분리 독립은 자산 분할이 아닌 국가적 손실에 가까운 불평등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국은 인구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배했으나 문제는 고부가가치 산업 자산이 대부분 체코 영토 내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꿀지의 관광 자원인 프라하, 100년 역사의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 그리고 정밀 공업 엔지니어 등 핵심 역량은 모두 체코가 독점했습니다. 반면 슬로바키아에 남겨진 것은 광활한 감자 농지와 구소련 시절 건설된 노후화된 방위산업 시설뿐이었습니다. 냉전 종식으로 방산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공장들은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실업률은 20%를 상회했고 생계가 막막한 청년 인력들은 서유럽으로 이탈하며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외국계 자본이 슬로바키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 만무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전무한 그야말로 방치된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력 경제지들은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폐기물 처리장 혹은 자본의 블랙홀이라 혹평했습니다. 투입된 자본이 성과 없이 증발해버리는 고위험 지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 거대한 재편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도요타,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로서는 국가 경제를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사활을 걸고 일본 실사단을 유치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특유의 치밀함으로 슬로바키아의 산업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 물류 도로망, 전력 수급의 안정성, 심지어 현지 노동 인력의 작업 숙련도까지 정량적 데이터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실사단이 본사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이곳에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물류 시스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이 부재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대형 트레일러의 진입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산악도로가 전부였습니다. 둘째, 정밀 기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전무했습니다. 셋째,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되는 2만여 개의 부품을 공급해줄 밸류체인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했고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그룹 또한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업 기반이 확충된 폴란드나 헝가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또다시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극적인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투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외면할 때 지도상에서조차 존재감이 희미해지던 이 국가의 잠재적 가치를 포착한 유일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고 경영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폴란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내수 시장 규모와 물류 인프라 면에서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후발주자로 진입하기보다 우리가 주도권을 잴 수 있는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자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 기업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은 이 무모해 보이는 베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구 언론의 예측대로 자본 잠식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임원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음악, 단순한 세제 혜택 따위에 현혹되지 마라. 생존을 위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를 찾아라. 당시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쿨라시 주린다 총리는 한국 대표단에게 사실상 국권을 담보로 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잊으십시오. 도로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산맥을 깎아서라도 길을 내겠습니다. 음악 철도가 문제라면 생산 라인 바로 앞까지 레일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음악. 이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을 굽힌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낸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기업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유일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2004년 3월 국제사회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대한민국은 슬로바키아 북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질리나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합니다. 첫 삽을 뜨자마자 서유럽 언론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음악, 저 정도 규모의 플랜트를 완성하려면 빨라야 3년에서 4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동유럽의 혹독한 동장군을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게 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논평을 내놓았죠. 그러나 그들은 한국 특유의 속도전이 가진 파괴력을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질리나의 겨울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동토의 땅입니다. 타설한 콘크리트가 양생되기도 전에 얼어터지는 악조건이죠. 통상적인 유럽 건설사라면 공기를 멈추고 해빙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음악. 하지만 한국 건설팀의 대응은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거대한 방한돔을 제작해 현장 전체를 밀봉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수십 대의 열풍기를 가동해 강제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24시간 3교대. 현장의 조명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낮처럼 불을 밝힌 현장을 보며 경이로움을 넘어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악, 저 사람들은 잠을 잊은 전투기계인가? 아니면 밤에만 움직이는 미지의 존재인가 싶었을 겁니다. 음악, 그러나 이러한 초인적인 근면함 뒤에는 경쟁자들이 간파하지 못한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아는 단순히 차체를 조립할 공장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본토에서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춰온 핵심 협력사들을 선단식으로 이끌고 현지에 상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전략인지 아십니까? 보통의 독일이나 일본 메이커들은 공장을 먼저 세운 뒤 현지에서 부품업체를 소싱하며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품질 불량이 발생하고 생산 안정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죠. 하지만 한국은 현대차 그룹의 생산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뜯어와 슬로바키아에 이식해버린 겁니다.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시트와 램프, 엔진 부품 제조사들이 공장을 포위하듯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품 조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었죠. 2006년 12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1년 반 만에 첫 번째 전략 차종인 시드가 생산 라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사 기한을 기적처럼 단축한 것도 모자라 그 결과물의 완성도가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힌 아시아차는 저렴한 맛에 탄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했습니다.
이때 던진 회심의 카드가 바로 업계 최초의 7년 무상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이것은 보수적인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음악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나 BMW조차 2년에서 3년을 보증하던 시절에 7년을 약속한 것입니다. 품질에 자신이 없다면 회사의 문을 닫겠다는 배수진을 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이 진정성은 차갑기로 유명한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정밀 제조 기술을 전수받으며 숙련된 장인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자동차가 유럽 전역의 도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30만 대에 불과했던 국가 자동차 생산량이 한국 기업 진출 직후 100만 대 고지를 가볍게 점령했습니다. 인구 540만 명의 소국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것. 이는 인구 대비 생산량으로 환산할 때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세계 1위의 기록입니다. 블랙홀이라 불리던 변방의 땅이 이제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며 전 세계 제조업의 성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음악!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왜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뜨거운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의 한반도를 기억하십니까? 음악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땅, 자원도 기술도 없이 맨주먹으로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한국의 재건 가능성을 두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그 멸시와 서름을 뼛속 깊이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슬로바키아의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서유럽 자본이 동유럽 사람들을 저임금 하청 기지의 부속품으로 취급할 때 볼 때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닌 기술 주권을 나누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음악, 핵심 공정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현지 인력에게 경영의 키를 쥐어주었죠. 농경사회의 청년이 로봇 제어 전문가로 거듭나고 그 2세가 대를 이어 기아 플랜트에 입사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진리나 지역에서 기아의 작업복을 입는다는 것은 서울 테헤란로의 대기업 사원증을 폐용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커넥션은 제조업을 넘어 생존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혈맹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음악. 최근 유럽을 강타한 에너지 쇼크와 전운의 공포 속에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한국을 향해 긴급한 전략적 구조 요청을 타전했습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원자력과 방위산업 분야가 그 핵심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를 송두리째 뜯어 고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목을 매다가는 국가 시스템이 셧다운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적이죠. 음악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영순위로 지목한 솔루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K원전입니다. 정해진 납기와 예산 내에서 결점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이미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의 청사진을 한국에 일임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보낸 배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안보 위협에 직면한 슬로바키아에게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K방산 플랫폼은 그야말로 유일한 탈출구와도 같습니다. 인접국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전력을 재편하는 것을 목격한 후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산 무기체계 편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인류 산업사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인 전동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내연기관 제조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온 슬로바키아에게 전기차로의 급격한 이동은 자칫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엔진 부품을 납품하던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대량 실업 사태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구조적 위기의 순간 슬로바키아는 또다시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놀랍게도 현대차그룹은 진리나 공장을 유럽 전기차 생산의 심장부로 개편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유럽 최초의 순수 전기차 전용 라인이 이곳에서 24시간 가동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노조 문제와 기술적 난항으로 주춤할 때 한국은 이미 슬로바키아 기술진들에게 배터리 매니지먼트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장 가동을 넘어 슬로바키아라는 국가의 산업 DNA 자체를 한국식이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슬로바키아 국기에 태극 문양을 넣어야 한다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진리나 시내를 걷다 보면 리틀 코리아라는 별칭의 유래를 체감하게 됩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로컬 레스토랑에서는 김치찌개가 시그니처 메뉴로 등극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일머니 같은 자본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30년 전 세계가 신생 독립국인 그들을 낙후된 국가라며 외면할 때 유일하게 다가와 손을 잡아준 친구에 대한 깊은 신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음악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성공의 크기만큼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취약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경제의 약 50%가 자동차 섹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음악, 그리고 그 밸류체인의 정점에는 한국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이를 역설하면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나 반도체 대란 당시 슬로바키아 경제 지표는 속수무책으로 요동쳤습니다. 부품 하나가 부족해 라인이 서면 그 즉시 슬로바키아의 GDP 성장률이 깎여나가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 내자국 우선주의와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심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위협 요인입니다. 언제까지 아시아의 한국이 유럽 안방 시장을 장악하게 둘 것이냐는 날 선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이런 외풍 속에서도 끝까지 한국의 든든한 외교적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1993년 그 혹독한 겨울, 독일과 일본 자본이 철수할 때 오직 한국인들만이 영하 20도의 추위를 뚫고 함께 흙을 파내며 공장을 세웠던 그 진정성을 말입니다. 음악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잔고가 바닥나면 끝나지만 고난 속의 싹댐 신뢰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1993년의 빈국에서 2024년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슬로바키아의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속도전과 슬로바키아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저할 때 우리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미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감한 베팅은 1조 원의 투자를 수백조 원의 가치로, 그리고 대체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양국 간의 견고한 경제동맹을 구축한 지정학적 승리입니다. 단순한 이익 창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자산이 국가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재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뒤엎는지 증명한 실증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리포트를 통해 어떤 통찰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시계를 되돌려 20년 전 그 격동의 현장에 계셨다면 시장의 비관론이 지배하고 모두가 무모하다고 경고할 때 과감하게 슬로바키아라는 불모지에 모든 자본을 투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가 배제된 남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경로만 답습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냉철하고도 날카로운 고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무한도전이 준비한 이 극적인 경제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화면 중앙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제작진이 전 세계를 무대로 팩트를 발굴하고 심도 있는 경제 다큐멘터리를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자본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세계 곳곳에서 경제 기적을 써내려가는 한국 기업들의 미공개 비하인드 리포트를 가장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기 영상에서는 한국이 투자했다가 뼈아픈 손실을 입었으나 그 처참한 실패를 데이터 삼아 오늘날의 초격차 기술을 완성해낸 실패가 잉태한 괴물들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 값진 실패의 경제학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자본전쟁의 기록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